미국이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 요즘 이 문제로 시장이 정말 떠들썩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첫 장에 있는 그 시장 공포지수 이미지가 모든 걸 딱 말해주더라고요. 바늘이 안정지나서 우려 거쳐서 패닉으로 막 가고 있는데 이게 딱 지금 투자자들 마음 같아요. 네, 맞습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충분히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이죠. 숫자가 주는 위압감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공포라는 감정의 커튼을 한번 걷어내고요. 그 뒤에 진짜 숫자가 뭔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과연 이 25% 관세 인상이라는 게 현대차의 차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정말 무너뜨릴 만한 KO 펀치인지 아니면 그냥 좀 아픈 잽 수준에서 그치는 건지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잡건입니다. 워런 버핏이 불확실성은 장기 투자자의 친구다라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 오히려 차분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저희의 핵심 질문은 명확합니다. 이 공포, 과연 합리적인가? 보내주신 분석 자료도 강조하잖아요. 투자는 헤드라인이 아니라 숫자로 환산된 실제 영향을 봐야 한다고요.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불확실성이 만든 가격 왜곡 구간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보죠. 이 25% 인상안, 이게 정말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뭐랄까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블러핑일까요? 자료에서는 후자 쪽에 좀 무게를 싣는 것 같던데요. 어떤 근거 때문인가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패턴이고요. 자료 분석을 보면 이번 관세 카드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봐왔던 미국의 협상 전략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아주 강하게 압박해서 상대를 테이블로 끌어낸다. 네, 그렇죠. 그리고 원하는 걸 얻어낸 다음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방식이죠. 일단 세게 지르고 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나 다른 무역 현안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정치적 레버리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압박을 했다가 실제로는 관세가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 이런 불안감도 있잖아요. 과거 패턴만 믿고 있기에는 좀. 물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근거, 바로 미국 내 현실을 봐야 합니다. 이게 사실 훨씬 더 강력한 제약 조건인데요. 현대차가 이미 엘라베마랑 조지아에 엄청나게 큰 공장을 돌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수많은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만약 25% 관세를 정말로 장기간 유지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수입하는 부품 가격이 오르면서 현지 생산 비용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그 비용은 미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미국 내 자동차 가격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요. 심하면 고용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거죠. 특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지 물가랑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밀어붙이기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아,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걸 현실의 저울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블러핑이라는 카드랑 미국 내 정치, 경제적 현실이라는 저울추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압박 카드일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미국 스스로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서 쉽게 휘두르지는 못할 거다. 이런 분석이군요. 하지만 투자는 늘 최악을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이 블러핑이 아니고 진짜 25% 관세가 현실이 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실제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제부터가 진짜 계산의 영역입니다. 만약의 시나리오를 숫자로 검증해 봐야죠.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그 계산을 아주 명쾌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최악의 시나리오 A를 가정하고 현대차의 손익계산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관세의 영향을 받는 대상 범위부터 정해야 하는데요. 미국 현지 생산 물량은 해당이 없고요. 오직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만 해당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규모가 연간 약 55만 대입니다. 55만 대. 여기에 평균 판매 단가, ASP를 곱해야겠죠? 네, 대당 평균 5천만 원으로 가정하면요. 관세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총 매출 규모는 55만 대 곱하기 5천만 원, 즉 27.5조 원이 나옵니다. 27.5조 원이요.
와, 여기서 관세율이 15%에서 25%로 10%포인트 오르는 거니까 단순 계산하면 2.75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단 이 2.75조 원이라는 숫자가 시장에 공포감을 주는 가장 큰 원인이죠. 2.75조 원이라 이 숫자만 보면 주가가 하락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요. 근데 정말 이 금액 전체가 그대로 순이익에서 빠진다고 봐야 할까요? 기업 회계를 들여다보면 뭔가 다른 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료에 법인세 효과, 영어로는 tax shield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이유죠. 관세는 세금을 내기 전, 즉 세전 이익에서 차감되는 비용 항목이거든요. 아, 그렇죠. 비용이 2.75조 원 늘어나면 그만큼 회사의 장부상 이익이 줄어들게 되죠. 이익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내야 할 법인세도 줄어들겠군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방패처럼 세금이 충격을 일부 흡수해주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료의 계산에 따르면 2.75조 원의 추가 비용 때문에 절감되는 법인세 규모가 약 0.69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손실의 일부를 나눠서 부담해주는 셈이죠. 아, 그러니까 실제 순이익에 미치는 충격은 2.75조 원에서 세금 절감분 0.69조 원을 뺀 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최종적인 순이익 감소분은 2.06조 원이 됩니다. 시장이 두려워하는 관세 폭탄의 수학적 실체는 2.75조 원이 아니라 2.06조 원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2.06조 원. 물론 여전히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만 처음 들었던 2.75조 원과는 느낌이 성 다른데요. 그럼 이 충격을 반영했을 때 현대차의 이익 체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까? 기존에 예상되던 현대차의 연간 주주이익이 약 11.5조 원입니다.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 충격분인 2.06조 원을 빼면 조정된 주주이익은 9.44조 원이 됩니다. 9.44조 원이라 최악의 관세 폭탄을 맞고도 연간 9조 원이 넘는 이익을 낸다는 거군요. 이건 뭐 언론 헤드라인에서 떠드는 것처럼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그런 수준의 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게 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연간 9.44조 원의 이익은 여전히 국내 어떤 기업과 비교해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강력한 수치입니다. 막연했던 공포가 구체적인 숫자로 바뀌니까 상황이 훨씬 명확해지네요. 그럼 이 계산 결과를 가지고 현재 주가 수준이 적절한지 판단해 볼 수 있겠군요. 보내주신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시나리오별 가치평가요. 네, 분석의 하이라이트죠. 자료에서는 현재 주가를 5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합니다. 저희가 방금 계산한 최악의 경우, 즉 관세 25%인 시나리오 A와 협상이 잘 타결돼서 현행 15%가 유지되는 시나리오 B입니다. 시나리오 B,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다면 기업 가치는 당연히 지금보다 높을 텐데 궁금한 건 최악의 경우인 시나리오 A입니다. 그때의 내재 가치는 얼마로 계산되나요? 놀랍게도 최악의 시나리오 A를 적용해도 기업의 내재 가치는 약 69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주가 50만 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27%의 상승 여력, 업사이드가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잠시만요. 그게 좀 믿기 힘든데요.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됐는데도 주가가 지금보다 27%나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뜻인가요? 시장의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이 계산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 같은 건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시장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지점이죠. 시장은 종종 수학적 계산보다는 감정, 즉 공포에 의해 움직입니다. 2.06조 원이라는 실제 리스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공포 프리미엄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 시나리오 B, 즉 관세가 오르지 않는다면 내재 가치는 84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이 경우엔 4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 시장이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쳐져 과도하게 주식을 팔고 있다. 그래서 내재 가치와 주가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료에서는 일드 갭이라는 잣대를 하나 더 제시합니다.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가장 안전한 자산인 국고채 금리를 비교하는 건데요. 현재 국고채 금리가 3.6%라고 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 A에서도 현대차의 기대 수익률은 9.25%로 국고채의 2.5배가 넘습니다. 기본 시나리오 B에서는 11.27%로 3배가 넘어가고요.
그 말인즉슨 관세 리스크라는 악재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은행 예금이나 채권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말씀이군요. 네, 숫자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안한 보상이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요? 결론이 궁금합니다.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아주 근사한 표현으로 요약합니다. 하방은 닫혀 있고 상방은 열려 있는 비대칭적 기회라고요. 비대칭적 기회, 조금 더 풀어주시죠. 시장의 공포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25% 관세가 현실이 된다고 해도 주가가 여기서 더 크게 빠질 공간은 제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방 경직성, 즉 아래쪽이 막혀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만약 관세 업상이 잘 타결돼서 이 불확실성만 거치면 주가는 원래의 내재 가치인 84만 원을 향해 크게 튀어오를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도 손실은 제한적인데 만약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크다. 일종의 깨져도 조금 깨지고 먹으면 크게 먹는 투자자에게 아주 유리한 손익구조라는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최종 결론이 아주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관세가 25%로 올라도 현대차는 싸다. 시장이 느끼는 감정적 공포의 크기가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 본 실제 수학적 리스크 2.6조 원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이 모든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명쾌한 분석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 자료를 보내주신 분은 아마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자료에서는 기존의 50만 원 이하 극정 매수 전략을 현재 상황에 맞춰서 더 확신을 갖고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오히려 관세 이슈로 주가가 출렁이면서 50만 원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위기가 아니라 진정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끝났으니까 단기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보유하거나 비중을 확대하라는 공고입니다. 오늘 정말 막연했던 공포의 실체를 숫자로 명확하게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다리알 마지막 문장이 오늘 나눈 이야기의 완벽한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가격을 왜곡시킬 때 현명한 투자자는 계산기를 듭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청취자분과 함께 그 계산기를 두드려본 셈이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건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관세라는 단 하나의 변수에만 집중해서 분석했잖아요.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이 자료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변수, 가령 앞으로 출시될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라인업의 성공 같은 긍정적인 소식이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계산해본 69만 원과 84만 원이라는 내재 가치는 거기서 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리스크 너머에 있는 이런 잠재적인 기회까지 함께 고려해 보시면 투자의 그림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